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AMPM 그럼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마케터 김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갖고 온 거는 이제 창업업종 광고고요. 지금 아무래도 불경기다 뭐다라고 하면서 창업 업종이 많이 좀 죽어 있기도 하고 많이 어려 있기도 해요. 근데 이런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 좀 잘 다가갈 수 있을지. 그래서 창업 광고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뭐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창업 업종에 대해서 광고주님들이 문의를 들어오면은 일단은 그 업종에 대해서 전 시장 조사부터 합니다. 업종 시장 조사. 시장 조사 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좀 알려드릴까요? 업종에 대한 시장 조사. 시장 조사라 그러면 어쨌든 창업 업종이라 엄청 많잖아요. 네. 세탁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음식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업종마다 좀 많이 다른가요? 업종마다 좀 다르고요.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업종 간에 일단 활용하는 매체들도 다른 편이어서 네. 일단 시장 조사를 먼저 하는 편인데요. 만약에 어플 같은 게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어플을 사용한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어플 순위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검색량 본다든지 어떤 키워드에서 검색이 좀 많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봤었을 때 제가 검색하는 거의 경우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디죠? 그 판다랭크라고. 판다랭크. 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판다랭크.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판다랭크에서 키워드 분석 결과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창업에 대한 키워드를 만약에 이거 치킨집 창업이면은 치킨집 창업이요. 네. 이게 검색을 좀 미리 해보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거 최근 검색량이 지금 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창업 상태가 어떻다, 나쁘다, 좋다 이런 거를 파악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CPC도 간단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네. 시장 규모가 좀 크대요. 시장 규모는 큰데 성장률이 낮다. 요즘에 좀 경제 안 좋은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창업 쪽이다 보니까 이런 상품 같은 거 뜨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뭔가 이제 창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통계청 사이트도 이용을 하는 편인데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짚고 넘어가만 주시면은 그죠. 네,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그 통계청. 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통계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에서 이제 저는 그 시장 조사를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조사라고 했으면 어느 네. 정도 이제 앞쪽에서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이런 업종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어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고객 페르소나라고 저희가 좀 정의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페르소나. 네. 고객 페르소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저희가 특정 지어서 모델링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아까 치킨집 창업 예를 들었으니까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치킨집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이 창업을 하겠느냐 봤었을 때 일단 치킨집 창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세대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서 창업을 이제 20대부터 이제 50대, 60대, 70대 이렇게까지도 그냥 다 누구나 좀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조금 페르소나를 짓기가 좀 애매하네. 너무 광범위해져서. 그럼 아주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50대에서 한 60대 남자분들이겠죠. 네. 남성분들이 치킨집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페르소나를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일단 창업을 네. 하려는 50대, 60대 남성이에요. 이분들한테 접근하려면 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은 페르소나 자체를 정의를 해야죠. 네. 일단 가설을 하나 짓겠습니다. 50대, 60대 남성이 정년퇴직을 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네. 자식들도 자식들도 있고 근데 이제 다 분가를 해서
분가까지. 네, 자식들이 분가를 해서 약간 좀 디테일하게 해서 분가까지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상황이다. 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타겟팅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50대, 60대 남성이 기본적으로 어떤 매체에서 그 창업에 대한 그런 소스를 얻는지 네, 이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통 50대, 60대 남성이라고 하면 네.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얻는다기보다는 네.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뉴스 기사 지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정보를 얻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통계를 한번 뽑아봤는데 네. 50대, 60대 남성이 유튜브로 또 많이 활용을 한다. 맞아요, 유튜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타겟팅을 정했으면 어떤 매체까지 정했잖아요. 그럼 매체 안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SA겠죠. 네. 네이버 SA 그리고 SA가 있겠고. 그리고 뉴스 기사 지면이라면은 네트워크 배너 광고. 네.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유튜브도 배너 광고, 배너 광고랑 그다음에 영상 광고. 영상 광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정의가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놓은 페르소나에 따라서 그 페르소나를 딱 정의를 하고 나면 어떤 타겟팅을 해야 될지 저희가 보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매체를 딱딱딱 정할 수가 있으니 네. 종합 광고를 진행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거기 페르소나를 한번 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좀 기초적으로 이거 시작을 할때 네.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가 없어도 되나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이제 막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이 있기도 한데 이거는 매우 비추천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네, 가능은 해요. 네. 가능은 합니다. 뭐 메타 폼랜딩이라든지 뭐 정보 문자 등등.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홈페이지가 없어도 왜 비추천을 하냐? 일단 창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에 대해서 장점만을 뭔가 좀 부각시켜서 얘기해 주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매출 몇 억, 뭐 1억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 비용 지용 이제 뭐 창업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소구점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보통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거에 좀 더 신뢰성을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블로그, 유튜브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도 꾸준히 운영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랑 브랜딩을 같이 하기 마련인데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가 없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런 신뢰도를 쌓기도 어렵고 두 번째로는 정보 탐색이 좀 어렵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만드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 있는 상세 페이지도 잘 구성을 하셔야겠죠. 근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창업 홈페이지는 일단은 대체적으로 만들기가 좀 쉽습니다. 맞아요. 네, 레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일단 하나의 레이어로 쭉 내려가는 스크롤 형식에다가 맞아요. 밑에다가 이제 뭐 성함, 전화번호, 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인정보 봤죠. 정도만 넣어주시면은 일단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류 쪽이나 아니면 이커머스 쪽 그런 쪽에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정의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장 분석을 해서 페르소나도 잡았고 홈페이지까지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단계를 좀 거쳐야 될까요? 이제 전 초기 세팅이 마쳤으면은 저는 이제 브랜딩이 필요하다. 그래서 브랜딩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브랜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SA는 기본적으로 집행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창업 광고에 있어서는 일단은 DB가 질 좋은 DB가 제일 좋은 네이버 검색 광고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실 것 같은데 이 외로 이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브랜딩 같은 경우 이제 배너 광고. 배너 광고. 그리고 일단 많이 비싸긴 하지만은 영상 광고까지. 광고. 크게 그리고 두 가닥으로. 계정 운영 이렇게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너 광고, 영상 광고, 계정 운영에 동일하게 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소구점을 발굴해서 USP를 강화해야 한다. 저 요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치킨집 창업으로 했으니까 치킨집을 한번 해볼까요? 네. 내가 이제 치킨집 창업을 딱 했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치킨집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네. 치킨 어떤 브랜드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BHC에 새로운 메뉴가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죠? So much.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그러면 BHC 창업을 안 하고 네. 왜 우리를 창업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지금 런칭하는 창업 브랜드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런칭하는 창업 브랜드 그거에 따른 이제 소구점을 제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업이 뭐 매출이 뭐 얼마가 나왔다, 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 자금 지원을 해준다와 같은 소구점을 제시해 주셔야지 이제 예비 창업주분들이 이제 창업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거 창업 같은 게 은퇴 후에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젊은 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업종이 젊은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에 맞는 USP를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은퇴 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쪽으로 강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치킨집 창업이 젊은 분들이 많이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조금 많지는 않잖아요. 네, 소자본. 은퇴를 하신 분들보다는 네, 그래서 뭐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든지 네. 인테리어 비용이 저렴하다, 아니 로열티 비용이 없다, 1인 창업? 1인 창업이다, 그다음 네. 월간 매출이 적다, 많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매출적으로 좀 강조를 해줄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이거 이외로 은퇴 후에 창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걸 좀 강조해줘야 될까요? 은퇴 후에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신뢰성 강조. 이거는 아까 그거였고 은퇴 후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네. 우리는 뭐 몇 년 된 전통 브랜드다. 네,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레시피가 좀 간단하다. 음.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레시피가 좀 간단하고 아니면 본사 뭐 지원, 뭐 이거 보장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교육에 맞아요. 같은... 뭐 정기적 뭐 레시피 네. 교육 뭐 이런 거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리소스를 좀 덜어드릴 수 있는 USP 네. 혹은 아까 말한 젊은 층들에게 좀 먹히는 USP 이런 걸 좀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취해야 할 전략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보고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소구점을 발굴을 해서 USP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거를 조금 잘한 게 저는 메가커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가커피가 브랜딩을 처음 했을 때 네. 무조건 스타벅스 옆에다 했잖아요. 그래요? 알고 계세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오피셜한 내용은 아닌데 잘 보시면 스타벅스 주위에는 무조건 저가 커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라고 하면 스타벅스는 어쨌든 지금 근데 스타벅스가 요즘 비싼 게 아니잖아요. 맞죠. 커피가 옛날에 네. 비쌌는데 옛날에 비쌌는데 요즘에는 이디야가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보면 어느 정도 저희가 스타벅스 옆에를 보면 저가 커피숍들이 있는데 저가 커피숍들의 브랜딩이 우리는 스타벅스급으로 요게 비싸진 않은데 저가로 양도 많이 줘라고 브랜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USP적으로 계속 강화를 했죠. 그래서 그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메가리카노라 그래가지고 1리터짜리로 우리는 양도 많고 싸를 되게 강조했고 백다방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백다방도 백메리카노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리터 따를 주고 그다음에 더벤티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저가 브랜드는 되게 양 많고 싸다를 강조하는 USP를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랑 좀 반대로 폴바셋이라든지 바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좀 고급화된 전략이야라고 하면서 그거에 맞게 브랜딩도 하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배너 광고도 집행을 좀 고급스럽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USP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USP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얘기를 하기 전에 매체별로 좀 특징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 매체별로 창업 광고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걸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를 말씀해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매체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별 창업 광고 특징.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네이버겠죠. 네이버는 특징이 일단은 광고 매체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광고를 할 수 있나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안에서 이제 SA 네이버 SA라고 네, 검색 광고. 그래서 설치해드라 그래가지고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자, 검색 광고의 장점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 검색 광고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찾아올 때 정확하게 검색을 해서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 검색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소비자가 창업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걸 반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소비자 예비
창업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배너 광고는 뭐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네. 저희가 관심사 타겟팅으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창업에 대해서 내가 창업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알아만 보고 있는데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니즈가 확실히 있고 네. 내가 치킨집 창업을 하려고 정보를 찾거나 아니면 치킨집 창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니까 DB 질에 있어서 좀 되게 네. DB 질이 높다. DB 질이 좋다. 그다음에 실DB라고 그러죠. 장난 같은 DB가 좀 많이 없죠. 홍길동 1, 2, 3, 4, 1, 2, 3, 4 뭐 이런. DB가 높다. 근데 대신에 이거에 있어서 좀 단점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아무래도 CPC 형태로 입지를 하다 보니까 네. CPC 가격 자체가 일단 1만 원에서 2만 원대 선이 가장 많았고요. 맞아요. 네, 너무나도 약간 좀 높다. 거의 프랜차이즈라든지 창업 키워드 같은 거는 CPC 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일 예산이 진짜 엄청 많으신 분들도 이거를 하루 종일 1, 2위에 놓다라고 하기에는 저희도 추천을 안 드리거든요. 네, 맞아요. 효율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CPC 가격 자체가 높은데 그렇다면 요 네이버 SA를 잘하기 위한 전략. 요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캠페인 그룹을 좀 나눌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캠페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주요 타겟팅이 되는 주요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예산 같은 걸 도달이 좀 예산 도달이 많이 돼서 예산 소진이 많이 돼서 일일 예산을 너무 금방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애프터 캠페인 같은 거를 만들어 준다. 캠페인 생성. 네. 자, AF 캠페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 예산을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만 원인데 여기서 뭐 키워드가 하나에 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 뭐 한 4번, 5번, 6번 정도 클릭되면은 이게 한 6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뭐 한 아침 한 10시, 11시에 클릭을 5번, 6번밖에 안 받았는데 광고가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 2시, 한 3시쯤에 광고가 오프돼요. 근데 광고가 오프되면은 아예 저희에 대해서 창업 DB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겠죠. 맞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프터 캠페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도 노출이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최저 예산이나 적정 예산. 이렇게 예산을 까서 오후에도 좀 노출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능하도록 보는 거고 여기서 나아가서 어떤 게 좀 가능할까요? 나아가서 이제 전환이 좀 많이 일어나는 일단 DB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메인 그룹들의 그 시간대별로 이제 캠페인 전략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그룹의 시간대별 캠페인 전략이라 그러면 네. 뭐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다차원 보고서는 다 아실 거예요. 다차원 보고서를 뽑았을 때 실질적으로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설치를 하시면 요게 어디서 전환이 일어난다 아니면 어느 키워드에서 좀 클릭률이 높다 전환이 좀 일어난다가 확실하게 보이죠. 네. 그러면 전환을 기준으로 시간대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1시에 클릭이 엄청 많아요. 클릭은 높은데 전환이 낮다. 그 다음에 한 뭐 1시부터 2시까지 클릭은 평범한데 전환이 높다. 자,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금액을 좀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일단 10시부터 11시 같은 경우에는 클릭은 높은데 전환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비용은 많이 소모가 되지만 그 DB는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약간 내려놓으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내려놓기 하향 조정. 그럼 반대로 1시에서 2시는 클릭은 되게 평범한데 전환이 네. 높아요. 그럼 이건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비용 지출은 낮은데 비용 지출은 낮은데 이제 DB 전환이 높다. DB는 잘 들어온다. 여기가 잘 들어온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를 할 수가 있죠. 순위를 유지하면서 살펴보던지 아니면은 높여서 상향 조정을 통해 뭐 로아스라 그러죠. 근데 이게 뭐 DB당 단가를 보통 네. 보니까 DB 단가 확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비용이 높은데 DB는 잘 안 들어오는 시간대는 저희가 메인 키워드를 굳이 켜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한 3달간의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봤을 때 클릭률이 높은데 전환이 안 난다라고 하면
그 시간대에 접속하는 분들의 평균적으로 DB가 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메인 키워드는 CPC 가격이 높으니 전환이 잘 들어오는 시간대인 1시에서 2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시로 든 거예요. 꼭 1시에서 2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위를 좀 유지하면서 DB 단가를 살펴보던지 네. 아니면 순위를 조금 더 높여보면서 이 시간에 DB 단가가 더 잘 들어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재 최적화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아까 전에 말한 USP 보통 그룹핑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룹핑을 할 때. 그래서 USP에 맞춰서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그룹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자본 창업 뭐 소자본 창업 그룹 그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치킨 창업이면 치킨 창업 그룹, 그다음에 뭐 1인 창업 그룹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소자본 창업 그룹이면은 뭐 여기 키워드는 소자본 창업, 뭐 500만 원 창업, 무자본 창업 뭐 이렇게 있을 거고, 네. 치킨 창업이면은 치킨 창업,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 이렇게 있을 거고, 1인 창업이면은 1인 창업, 뭐 1인 남자 창업 뭐 이렇게 키워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소재를 각각 어떻게 좀 디자인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 소자본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자본으로 가능. 뭐 소자본으로도 가능, 아니면 뭐 500만 원부터 창업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재에다가 문구로 적어주는 게 좀 되게 좋겠죠. 네. 그리고 소재별로 저희가 이름을 같이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소자본으로도 가능, 500만 원부터 창업 가능을 치킨 창업 그룹에는 그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치킨 창업 프랜차이즈 뭐 상위권, 아니면은 치킨 명가 20년 전통, 뭐 이렇게 치킨 관련된 키워드를 쓰는 거고, 1인 창업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1인 창업. 1인 창업 가능? 그럼 다 가능해요? 가능? 가능? 아니면은 뭐 혼자서도 창업? 혼자서도 창업 가능.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저희가 그룹에 맞는 키워드들을 다 그룹핑해서 넣어놨으니까 네. 이렇게 나눠 놓은 거를 잘 활용을 하려면 소재도 여기에다 맞추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확장 소재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최적화를 맞춰 놓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소재만이라도 좀 맞게 저희가 문구를 바꿔 드리는 거를 매우 권장드리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재마다 하나씩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이제 메타 광고가 있겠죠. 네. 메타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의 합성어입니다. 요 회사 이름이 메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 광고 한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냐라고 하는데, 아, 저 네. 오늘도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네. 합친 말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굳이 한 지면에는 내가 노출을 시키지 않고 싶어라고 하면은 한 지면에만 노출이 선택이 가능하니까 요거는 굳이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타 광고의 특징 같은 건 좀 뭐가 있을까요?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웨이 방식이랑 투웨이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웨이, 투웨이. 일단 메타는 랜딩 페이지 설정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데 맞아요. 랜딩 페이지를 하나로 설정을 하느냐 아니면 랜딩 페이지를 두 가지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광고 세팅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 랜딩 페이지가 있고 랜딩 페이지에다가 광고 내에 폼을 삽입할 수 있죠. 네. 뭐 폼 랜딩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원웨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딱 광고를 누르면 저희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되고, 홈페이지에서 똑같이 창업 관련된 정보를 폼에다가 입력을 남기면 창업에 대한 DB가 들어오는 식이고요. 투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은 그대로 두고 광고에 대한 폼 랜딩, 그래서 광고 안에 개인정보랑 뭐 이름이랑 전화번호 정도만 넣으면 바로 광고를 통해서 DB가 들어오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원웨이, 투웨이는 저희의 니즈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다르게 좀 운영이 되나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랜딩 페이지 원웨이 방식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랜딩 페이지로 원웨이를 해서 이제 그 사용자들이 그 매체 배너를 보고 클릭을 하면은 홈페이지로 바로 랜딩이 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특징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제 DB질이 좀 괜찮다. 질이 광고 폼 랜딩보다 좋다. 그다음에 우리의 상세 페이지에서 읽어볼 수 있어. 실 DB 계약 성사율이죠. 계약 네. 성사율 상대적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투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광고에 대해서 폼에서 바로 입력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거를 좀 진득하게 읽는다든지 네. 아니면 저희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읽는다든지 저희가 광고를 하는 광고주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탐색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고에 대한 DB질이 광고 폼 랜딩 DB질이 어느 정도 낮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딱 전화를 했는데 제가 언제 그런 데다가 그걸 남겼죠? 라고 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DB질이 어느 정도 좀 낮은데 대신에 이제 DB 단가가 매우 싸게 뽑힙니다. 매우 싸게 된다. 이게 그뭐 산출된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위에 원웨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집행을 했었을 때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네. 아래 거 투웨이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는 한 5천 원, 3천 원, 5천 원 이 정도대로도 나온 것 같아요. 메타 광고 랜딩 페이지가 뭐 2만 원, 3만 원이면 엄청 잘하신 거네요. 많이 잘했죠. 그런 거 같은 경우 와 근데 진짜 잘 나오셨네요. 소재를 좀 잘 써가지고 그때는. 네. 근데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좀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잘하면 좋을 점에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메타 광고, 메타 창업 광고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메타 창업 광고는 일단 소재가 엄청 중요하죠. 네.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 때 우리는 월 매출이 얼마예요, 인테리어 얼마예요, 뭐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도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소재는 약간 좀 신뢰성 강조를 한다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뢰성을 강조하는 요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뢰성은 뭐 어떤 뭐 전체적인 뭐 어떤 뭐 그 인허가 같은 부분들을 우리는 무슨 인증을 받았고 무슨 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무슨 검증됐고 뭐 이런 거 신뢰성으로 네.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브랜드다라고 네. 소재를 좀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있을까요? 네, 접근성 강조. 접근성. 접근성의 소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몇 분 조리 가능 아니면은 뭐 어떻게 5분 조리 가능. 네. 아니면은 뭐 원팩으로 약간 좀 조리할 수 있다. 조리 가능. 네. 그다음에 뭐 일주일 만에 배우기 가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중식 같은 건 좀 배우기도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뭐 일주일 만에 배우고 뭐 주방장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접근성을 위주로 좀 강조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접근성이 이제 매장에 대한 접근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혜택 강조. 혜택 강조, 혜택 네. 강조. 혜택은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로얄티 면제 로열티 면제, 아니면은 뭐 교육비 같은 게 들지 않는다. 비 면제, 그리고 뭐 인건비 같은 거를 뭐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인건비 월세 지원. 네. 그래서 뭐 이런 저희에 대해서 저희 창업을 하시면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해드린다, 지원을 네. 해드린다라고 강조를 하는 게 혜택 강조적인 소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실제 매장이나 문의량을 보고 이런 거를 약간 좀 직접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실제 지원금, 네. 실제 매장, 네, 매장 사진. 다음에 또 문의량. 그래서 실제 매장 사진. 그래서 뭐 엄청 붐비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붐비는 사진, 매장 사진. 그다음에 아니면 뭐 주문이 막 100개 들어온 막 영수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좀 인기가 있는 브랜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소재들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좀 아셔야 될 게 이 소재들이 가격 소재만 강조한다고 무조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한 대로 신뢰성도 해보고 접근성으로도 해보고 혜택도 강조해보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가격적으로 되게 메리트 있어라고 느껴도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지원을 남들이 해주는데 우리는 1,100만 원을 해줘.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100만 원 때문에 뭔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느낄까는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직접 집행을 해보셔야 되고, 또 이제 신규 소재가 요즘에 또 괜찮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신규 소재가 약간 좀 점주들 인터뷰 하는 소재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매장 CCTV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매장이 붐비는 매장이다. 우리 매장이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주는 매장이다.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전에 저희가 소개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점주 인터뷰 같은 것도 뭐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막 이러면 저 1년 됐어요. 요즘 매출은 좀 어떠세요? 요즘 매출 좀 잘 나오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뭐 이러는 인터뷰 소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보통 인터뷰 형식으로 그 소재를 위해서 기획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스토리, 자영업자 스토리 이런 것처럼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광고 소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소재 가공도 가능한데 요즘 제일 잘 먹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 그러니까 이게 왜 연예인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32살 점주님 이러면서 어디 사는 누구누구 지점의 누군데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되게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경험처럼 느껴져서 남들도 되게 나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일반인 소재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한번 전달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진행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유튜브 같은 게 있겠죠. 유튜브 광고는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브랜딩에는 되게 효과적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이다. 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어느 정도 영상 광고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죠. 네. 근데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좀 보는 게, 어찌됐든 유튜브 지면에 저희가 광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정확히는 뭐 구글 광고라고는 하는데 네. 저희가 구글 검색 광고도 유튜브 광고에다가 좀 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광고에 대한 비디오를 또 가지고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모두 합쳐가지고 뭐 저희가 뭐 PMAX라고 부르는 뭐 전환 캠페인을 전용으로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VAC라 그래가지고 비디오 액션 캠페인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전환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래서 머신러닝 쪽으로 되게 최적화할 수 있는 게 구글 광고 그리고 유튜브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좀 어느 정도 높지만 브랜딩 과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전환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이 많고, 배너 광고 역시 정보 탐색 과정 중 노출할 수 있는 지면이 많다. 그래서 보통 아까 전에 창업을 네이버 쪽에서도 검색을 하는데 요즘에는 정보 탐색을 유튜브 쪽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치킨집 창업 근황이라든지 치킨집 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는다든지 이런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기 때문에 그때 딱 저희 광고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되게 좋겠죠.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광고 쪽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동영상 광고에서 할 수 있는 것, 비법, 비밀, 뭐 필살기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PPL? PPL? 비싸지 않을까요? 창업 광고를 하려는데 조금 애매한가요? 저는 요거 같아요. 채널 타겟팅. 아, 그래서 요거 왜 채널 타겟팅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창업을 좀 공부하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경제 관련 뉴스에 대한 타겟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슈카나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조금 알려주는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의 영상을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채널을 저희가 타겟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영상이 끝난 다음에 우리 광고를 내보내고 싶다. 네. 혹은 이분들의 영상에서 인피드 형식으로 저희 광고가 뭐 오른쪽 상단이라든지 이런 데 뜨게 하고 싶다가 가능해요. 그래서 채널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의 니즈에 맞는 소비자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동영상 광고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 필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튜브 광고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일단 1번이 좀 세팅적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광고적인 측면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글 애즈를 통한 전환값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고 이 분석을 인사이트로 도출을 해서 세팅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초반에는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겠지만 그리고 중반에도 어느 정도 세팅을 다 마치면 건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건드리지 않아도 될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세팅적인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유튜브 광고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앞에 말한 것 중에 점주 소재 막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 쇼폼? 맞아요. 쇼폼 광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메타 광고 소재 만들 때 점주 인터뷰 소재가 좀 괜찮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60초 이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60초 이하로 만드신 다음에 요거를 1대1 그다음에 4대5 16대9 9대16이고 16대9 형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60초 이하로 네. 3개로 만들어 버려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1대1 방식으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피드 지면에다가 저희가 노출할 수가 있고요. 9대16 비율 같은 경우에는 쇼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릴스 스토리 영역에다 저희가 노출할 수가 있고요. 16대9 같은 경우에는 롱폼 영상으로 또 다시 편집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저희가 가로 형태의 배너가 올라갈 수 있는 데다가 광고를 또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모든 매체에다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찍어두신 거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꼭 60초 이하의 3개 형식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게 네트워크 배너. 네트워크 배너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트워크 배너라고 하는 매체들이 일단은 모비온, 모비온이 있을 거고요. 크리테오, 리테오, 리타겟팅으로 잘 돼 있죠. 뭐 ADN도 있을 거고 등등등 여기 있는데 네트워크 배너의 특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지면, 언론 지면 같은 데 노출이 가능하다. 특정 지면 뭐 예를 들어서 언론사, 그다음에 제휴 지면. 요거는 이제 뭐 커뮤니티 사이트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엄청나게 클릭은 많이 일어나요. 노출이랑 클릭은 높다. 클릭은 높다. 다만 어떤 게 좀 단점일까요? 단점으로 따지면은 전환 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 자, 요게 왜 전환이 많이 안 이루어지냐면 어느 정도 전환이 일어나려면 이 매체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매체들은 모두 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노출량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 많이 쓰는 경우는 리타겟팅을 할 때 저희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타겟팅 전용 매체다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저희 페이지에 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보여주고 어느 페이지든 가면서 따라다녀가지고 이래도 안 봐, 이래도 안 봐 이런 매체들인데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창업 광고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매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서 광고를 좀 오랫동안 집행을 해놓고 이후에 리타겟팅 쪽으로 광고를 집행하라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서브 매체로 좀 권장을 드리는 매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매체 뭐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요게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배너 광고니까 저희가 앞서 말한 대로 소재 디자인을 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클릭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메타에서 소개한 것처럼 다양한 소구점을 이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요거는 네트워크 배너라는 특성상 다른 컨텐츠랑 같이 노출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 유튜브 광고랑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딱 저희 광고만 뜨고 넘기면은 이제 다른 광고가 뜨고 이런 식인데 요거는 뭐 뉴스 기사가 뜨면서 저희가 이제 옆에 뜨는 방식이다 보니까 요거를 잘 노출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전략이 따로 필요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을 좀 화려하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글씨를 좀 줄이고 이미지만 넣어본다든지 반대로 글씨만 좀 되게 키워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을 할 때 좀 성공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또 이제 뭐 질문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1, 2분 정도만 기다려보고 더 없으면 마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 광고라 그러면은
요즘에는 진짜 젊으신 분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해요. 창업 광고를 저희가 만약에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거나 이런 네. 경우에 보통 뭐 페이스북이나 메타 쪽으로 해서 제안을 드리면 그거 요즘에 뭐 한 40, 50대는 안 보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무조건 이거는 네이버에다가 상위 노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는 꼭 아닌 게 첫 번째로 일단 40, 50대 분들도 페이스북을 많이 봅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은근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돌려보면 소재에 따라서 그분들이 1, 2를 할 때도 많아요. 비율이 꽤 높게 나올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 영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아예 안 한다라고 배제를 시켜버리면은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줄여버리는 거니까 그런 타겟팅 관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창업 광고 관심 타겟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이 사람 무조건 창업을 할 거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거에 관심이 있거나 글을 눌러봤던 사람들이나 이런 걸 대상으로 저희가 타겟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메타 광고니까 만약에 메타 광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면 따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또 상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체마다 약간 좀 컨디션을 봐야 되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일단 기존에 하던 광고들이 어떤 건지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는지 뭐 예산은 얼마인지 다 고려를 해보고 나서 매체를 이제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인사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터 김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